삶을 돌아보는 조용한 시간, 사물림입니다. 고전의 지혜가 마음의 잔잔한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삶의 한 조각을 함께 사색해보는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빌려 가족관계에서 가장 미묘하고도 중요한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성인이 된 자녀와 부모 사이의 현명한 거리두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결혼한 자녀의 집에 갔다가 뭔가 어색하고 불편한 기분을 느끼신 적이요. 아니면 반대로 부모님이 우리 집에 오셨을 때 마음 한구석에서 올라오는 복잡한 감정들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미 200년 전에 이런 인간관계의 미묘함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의 유명한 고슴도치 우화처럼 가족이라는 이름 하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를 찌르게 되고 너무 멀어지면 따뜻함을 잃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가족 간의 사랑을 더욱 깊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실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거리를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숙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바로 기대와 현실 사이의 불가피한 괴리 때문입니다. 얼마 전 상담을 받으러 오신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50대 중반의 이분은 결혼한 아들 집에 갔다가 큰 상처를 받고 돌아오셨다고 하더군요. 내가 키운 아들이 이럴 줄 몰랐어요. 며느리 눈치를 보며 저에게 말투까지 바뀌었더라고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괴로워하지만 더 괴로운 것은 자신이 기대한 것과 다른 현실을 마주했을 때이다. 자녀가 어릴 때의 그 따뜻하고 순수했던 관계를 여전히 기대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하지만 이제 그 자녀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배우자가 있고 때로는 손주들도 있습니다. 그들만의 규칙과 문화, 그리고 우선순위가 생긴 거죠.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마치 새가 둥지를 떠나듯 인간도 독립된 개체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니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를 개체화의 원리라고 불렀습니다. 각자가 고유한 의지를 가진 독립된 존재가 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기대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세요. 과거의 그 아이는 이제 없습니다. 대신 성숙한 어른이 된 자녀가 있을 뿐이에요. 둘째, 자녀의 새로운 가족 체계를 인정하고 존중하세요. 여러분이 중심이 아니라 그들이 중심인 공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셋째, 짧고 의미 있는 만남을 추구하세요. 긴 시간보다는 진심이 담긴 짧은 시간이 서로에게 더 좋은 기억을 남깁니다.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대가 혹시 자녀에게 부담이 되고 있지는 않나요? 두 번째 이유는 개인 공간의 신성함을 침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사랑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인간에게 있어 자신만의 공간은 영혼의 성소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결혼한 자녀의 집은 이제 그들만의 성소인 거죠. 한 아버지의 경험담을 들어보겠습니다. 아들 집에 갔는데 냉장고를 함부로 열어봤다가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을 받았어요. 우리 집에서는 당연한 일이었는데 말이죠. 이해할 만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냉장고는 아들의 것이 아니라 아들 부부의 것입니다. 그 안에는 그들만의 취향과 계획, 그리고 살림살이의 철학이 담겨 있어요.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우화를 기억하시나요?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이 따뜻함을 얻으려고 서로 가까이 다가갔지만 가시에 찔려 다시 멀어졌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결국 적절한 거리에서 서로를 따뜻하게 할 수 있었죠.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개인의 영역과 프라이버시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 첫째, 미리 방문 약속을 잡으세요. 갑작스런 방문은 상대방의 일상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들의 규칙을 묻고 따르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해도 될까요? 와 같은 정중한 질문은 존중의 표현입니다. 셋째, 주인의식을 버리세요. 과거에 여러분이 키우신 그 아이의 부모였다고 해서 지금도 그 집의 주인은 아닙니다. 넷째, 관찰자의 자세를 유지하세요. 비판하거나 지적하기보다는
그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세요. 여러분도 신혼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시부모나 장인 장모가 자주 오셔서 이것저것 간섭하시면 어떤 기분이셨나요? 그 마음을 기억하신다면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답이 보일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진정한 자립과 독립을 위해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자유는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이는 경제적 독립뿐만 아니라 정서적, 정신적 독립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자주 자녀 집을 방문하는 것은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여전히 그들을 통제하고 싶다는 욕구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혹은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려는 시도일 수도 있고요.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이 결혼하고 나서 너무 외로워서 자주 딸 집에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저희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요라고. 그제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딸의 독립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려면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자신만의 토양이 필요하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만의 삶의 터전에서 뿌리를 내려야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자녀의 독립을 돕는 현명한 방법들. 첫째, 물리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세요. 자주 가지 마시고 가더라도 오래 머물지 마세요. 둘째, 정서적 거리두기도 필요합니다.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믿어주세요. 셋째, 여러분만의 삶을 충실히 가꾸세요. 자녀에게만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취미와 관계, 그리고 의미 있는 활동들을 찾아가세요. 넷째, 도움이 필요할 때만 도와주세요. 요청받지 않은 도움은 때로는 간섭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혼자서도 행복할 줄 안다. 자녀가 독립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부모 역할을 해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그 성과를 인정하고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찾아갈 시간이에요. 잠시 멈추고 질문해 보세요. 나는 정말로 자녀의 독립을 돕고 있는가? 아니면 내 외로움 때문에 그들에게 의존하고 있는가? 네 번째 이유는 건강한 정서적 경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적절한 경계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죠. 실제로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자주 오셔서 며느리의 육아 방식에 계속 조언을 하셨대요. 처음에는 고마워했지만 점점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부부 갈등으로까지 번졌고요. 시어머니 때문에 우리 집이 내 집 같지 않아요라는 며느리의 하소연을 들은 아들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선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족 전체에게 상처가 된 거죠. 쇼펜하우어는 이런 상황을 예견했습니다. 인간은 타인의 영역을 침범할 때 설령 선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갈등을 낳게 된다고 말이에요. 정서적 경계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어디까지가 내 일이고 어디서부터가 상대방의 일인지를 구분하는 선입니다. 정서적 경계를 존중하는 방법들. 첫째, 조언은 요청받을 때만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만 답하는 거죠. 둘째, 그들의 선택을 인정하세요. 여러분의 방식과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 셋째,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때는 이랬는데 다른 집은 저렇게 하던데와 같은 말은 상처가 됩니다. 넷째, 감정적 반응을 조절하세요. 서운하거나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도 즉시 표현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쇼펜하우어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안다고 했습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순간의 감정이 오랜 관계를 망칠 수 있으니까요. 한 할머니는 이렇게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손주들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 자동으로 달려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아이를 달래는 모습을 보니 제가 끼어들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믿고 기다리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 알았어요. 바로 이겁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반드시 개입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때로는 물러서서 믿어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갈등의 대부분은 기대의 불일치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도 예외가 아니에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 집에 가서 손자를 돌봐주시겠다고 나서셨어요. 좋은 의도였죠. 하지만 그분만의 방식으로 아이를 돌보시다가 며느리와 의견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렇게 키우고 싶어요라는 며느리의 말에 상처를 받으시고 돌아가셨어요. 쇼펜하우어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각자가 가진 의지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은 불가피하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이를 미리 예견하고 피해야 한다고 했을 겁니다. 갈등을 예방하는 현명한 전략들. 첫째, 역할을 명확히 하세요. 방문할 때는 오늘은 그냥 놀러 왔어요 라고 명확히 하세요. 도움을 주려는 의도가 있다면 미리 물어보고요. 둘째, 관찰만 하세요. 손주를 보러 가셨다면 그냥 보기만 하세요. 교육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셋째, 중립을 유지하세요. 부부간의 일에는 절대 끼어들지 마세요. 아무리 아들, 딸이 불쌍해 보여도 말이에요. 넷째, 짧게 방문하세요. 길어봐야 두세 시간, 식사 시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어머니는 이런 지혜로운 방법을 찾으셨다고 해요. 딸 집에 갈 때는 항상 30분만 머물기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부담 없이 반가워할 수 있더라고요. 쇼펜하우어는 현명한 사람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대비한다고 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갈등이 생기고 나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아예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또한 그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특히 며느리나 사위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행복하게 해주는 소중한 사람들이니까요. 여섯 번째 이유는 시간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며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가족관계도 예외가 아니에요. 어떤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이 어릴 때는 제가 세상의 전부였는데 이제는 며느리가 1순위고 저는 한참 뒤에요. 서운해요. 이해할 만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쇼펜하우어는 이를 생애 의지의 이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젊은 세대로 생명력이 옮겨가는 것이 자연의 순리라는 뜻이죠. 시간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방법들. 첫째, 과거에 머물지 마세요. 예전에는 이랬는데 라는 말보다는 지금은 이렇구나라고 받아들이세요. 둘째, 새로운 역할을 찾으세요. 이제는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입니다. 하지만 조연도 충분히 의미 있는 역할이에요. 셋째, 변화의 긍정적인 면을 보세요. 자녀가 독립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좋은 부모였다는 증거입니다. 넷째,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세요. 손주들과는 또 다른 특별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서운했는데 손자와 만나는 시간이 더 특별해졌어요. 자주 보지 않으니까 만날 때마다 더 반가워하더라고요. 쇼펜하우어는 현명한 사람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꾼다고 했습니다. 시간의 흐름과 자녀의 성장은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변화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이유는 진정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보다 우선시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의 행복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의 깨달음을 들어보세요. 아들 집에 자주 가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제 외로움을 달래려는 이기심이었어요. 진짜 사랑은 아들이 편안해하는 것이더라고요. 쇼펜하우어는 또한 소유하려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녀를 여전히 소유하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에요. 진정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들. 첫째,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응원하세요. 설령 여러분의 방식과 다르더라도 말이에요. 둘째, 필요할 때만 도움을 주세요. 도움을 강요하지 마시고요. 셋째, 그들만의 시간과 공간을 보장해 주세요.
이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넷째, 멀리서 바라보며 기도해 주세요. 직접 개입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응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가장 아름다운 정원은 정원사가 적절히 거리를 두고 돌볼 때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너무 가까이서 계속 건드리면 꽃이 시들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관리가 안 되죠. 적절한 거리에서 필요할 때만 돌보는 것, 이것이 현명한 사랑입니다. 어떤 할머니는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손주들과 만나는 횟수는 줄었지만 만날 때마다 더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양이 아니라 질의 문제예요. 자주 만나서 서로 피곤해지는 것보다는 가끔 만나서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이 훨씬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통해 가족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 중 하나를 다뤄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집에 함부로 가지 말라는 이 조언이 처음에는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시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따뜻하고 지혜로운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오늘의 핵심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기대와 현실의 차이를 인정하세요. 어린 시절의 그 아이는 이제 성숙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세요. 둘째, 개인 공간의 신성함을 존중하세요. 그들의 집은 이제 그들만의 성소입니다. 함부로 침범하지 마세요. 셋째, 진정한 독립을 도와주세요. 자녀의 자립은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부모 역할을 해냈다는 증거입니다. 넷째, 건강한 정서적 경계를 유지하세요.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경계를 허물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섯째, 갈등을 미리 예방하세요. 문제가 생긴 후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아예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혜롭게 행동하세요. 여섯째, 시간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이세요.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법칙이에요. 일곱째, 거리두기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표현임을 기억하세요. 때로는 물러서는 것이 더 큰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자녀에게 전화를 걸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필요한 전화일까? 아니면 내 외로움 때문일까? 방문 계획을 세우기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방문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부담이 될까? 쇼펜하우어는 작은 실천이 모여 큰 지혜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씩 차근차근 변화해가면 됩니다. 마음이 외로울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자녀에게 의존하는 대신 여러분만의 의미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취미를 시작해보세요.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보세요. 봉사활동도 좋고 평생교육원 수강도 좋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혼자서도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녀에게서 독립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새로운 과제입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할까요?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자는 거예요. 정기적이지만 적절한 연락을 유지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의 안부 전화면 충분합니다. 방문은 한 달에 한 번 또는 특별한 날에만 하세요. 그리고 갈 때도 미리 약속하고 짧게 머물다 오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일상에 개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언은 요청받을 때만, 도움은 정말 필요할 때만 주세요. 손주들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손주들과는 오히려 더 특별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주 보지 않으니까 만날 때마다 더 반가워하고 더 특별하게 여겨줄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시면 뭔가 재미있는 일이 일어난다는 기대감을 심어주세요. 그리고 손주 교육에는 절대 개입하지 마세요. 그냥 사랑만 주시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이 모든 변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처음에는 서운하고 외로울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멀어져도 되나? 자녀들이 나를 잊어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 거예요.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자녀들이 먼저 연락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만날 때마다 더 진심으로 반가워할 거고요.
그들도 여러분의 배려를 느끼게 될 테니까요. 한 어머니는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처음에는 너무 외로웠는데 6개월 지나니까 아들이 먼저 엄마, 언제 한번 놀러 오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기뻤어요.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조언.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지혜는 적절한 때에 물러날 줄 아는 것이다. 자녀들의 삶에서 주인공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자 지혜입니다. 물러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마치 좋은 향수처럼 가끔씩만 느껴지기 때문에 더욱 특별하고 그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당부.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자녀에게 전화를 걸고 싶은 충동이 들 때 잠시 멈추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필요한 일인지 아니면 단순히 외로움 때문인지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세요. 자녀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세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을 위한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지혜로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어가세요. 자유롭고 당당하며 그러면서도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는 멋진 어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의 삶의 울림, 마음에 닿으셨나요? 이 작은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의 잔잔한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물림이었습니다.